오늘 이제 경매 함정에서 빠진 사례. 좀 전에 26강에서 경매 함정에 빠진 7사례에서 탈출과 그리고 그 물건의 올바른 투자 비법 이렇게 하고 27강에서는 이제 8사례인데 이렇게 총 15개의 사례 갖고 우리가 이제 보면 꼭 알고 있으면은 경매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스탠더드에서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경매 투자의 정석 85페이지에서 115쪽에 있는 겁니다. 85쪽에서 115. 85쪽을 보면 이렇게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채권이 아니다 이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가압류 채권이라면 기본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가압류 채권은 일반 채권이다. 일반 채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반 채권은 무조건 소멸된다. 이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고 무조건 소멸되는 채권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 간혹 보면 가압류 채권이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는 가압류 채권이 일반 채권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금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게 가압류 채권이 일반 채권이 아니고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유치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일반 채권을 배당 참여하기 때문에 배당에서 배당금을 받긴 거의 드물죠. 그래서 이 가압류 채권이 유치권으로서 이 가압류한 채권은 미배당금은 인수하게 된다는 거죠. 유치권으로서.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압류 채권이 임급채권일 때, 임급채권이면 이 임급채권은 최우선 변제금하고 일반 임금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 이게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렇게 한결 잘 보이죠, 이렇게 빈프레스 단계 이렇게 가압류 채권이 일반 채권이 아니고 임금 채권인데 그 중에 최우선 변제 금액 갖고 이 가압류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배당해서 2순위로 1순위는 필요비율비, 2순위로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죠. 일반 임금 같은 경우는 또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일반 채권이야. 그래서 이 가압류 채권일 때 이렇게 임금 채권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 갖고 채권 가압류했다 이럴 때에는 설령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후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임차인 미배당금이 생기고 그럴 때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고, 또 이 가압류 채권이 지금처럼 유치권일 때는 왜냐면 이 공사대금 채권을 뭘로 상환하냐? 분양대금을 상환하거든요. 이 분양대금은 조합원이 추가부담금, 그리고 일반 분양권자의 분양대금, 이거를 갖고 조합원이 추가부담금하고 일반 분양권이 분양대금을 갖고 공사대금을 충당하게 되는 거, 이게 충당. 그런데 이 전체의 조합원하고 일본이 이게 전체를 관할하는 게 누구냐면 조합이라는 거죠. 특히 조합원 분양권자가 추가 부담금을 미납했을 때에 이 조합이 대납해주고 이
이 사람한테 대납해주고 조합이 이 조합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유치권. 이것이 공사대금을 미납할 때에 조합원이 이제 추가 부담금을 미납해가지고 공사대금을 미납할 때에 이 조합원이 대표인 법인격인 조합이 시공사에게 건축주에게 대납하고 그것을 갖고 조합원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조합원이 지급할 때까지 아파트를 인도를 거부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의 아파트가 500이면 500일에 대해서 채권 감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 8번 사례가 유치권에 의해서 채권 감리인 거예요. 조합원이 이 공사대금 채권을 대납하고, 왜? 이 전체의 조합원들이 납부할 추가 부담금을 가지고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조합원이 미납했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의 대표 기관인 조합이 책임을 지고 공사대금을 갖다가 납부하고, 그 조합이 일부 미납한 사람을 상대로 그 아파트 구분호수에 채권 감리하고 주택 인도를 그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그 조합원에게 인도를 거부하고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추가부담금 납부할 때까지 거부할 수 있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이 유치권자로서 채권 감량은 그건 일반 채권이 아니고 이 주택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아파트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유치권이다. 그럴 때 그렇지. 이러한 거를 낙찰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권리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낙찰받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도 주택을 인도받을 수가 없고, 인도받으려면 그 유치 채권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판단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그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유치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아파트에서 집합금 아파트에서 아파트 등기가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는 그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등기 자체를 안 해준 경우가 있죠. 안 해준 경우. 이럴 때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고, 또 아파트와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대지권까지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이럴 때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이러한 상이든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신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없어요. 전입신고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입주한 사람이 없어. 전입신고 안 되는. 그런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 전입신고된 신기 아파트가 전입신고한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조합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럴 때는 그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합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 조합 사무실에 가서. 이번에는 이런데 누가 점유하고 있냐? 이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아요. 유치권은. 근데 뭐냐면, 이러한 경우 아파트가 등기가 안 돼 미등기 상태에 있다 그러면 등기를 치려면 조합에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이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또 이렇게 대지권까지 등기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가 됐을 당시에는 대지권 등기를 청구하려고 그러면 조합이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해요. 분양대금을 완납할 것을 목적으로 대지권 등기를 이행을 동시행으로 주장하게 된다. 결국 뭐냐면 분양대금을 그 납부를 해야만이, 즉 유치권을 상환해야만이 미등기를 본등기 칠 수 있고, 대지권 등기를 못한 거를 등기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규 아파트에 전입 신고된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뭘 의심하냐?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자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현관에 가면 써 있어요. 그리고 조합 사무실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유치 채권액이 얼마인가, 얼마를 지급하면 내가 아파트 인도받고 대지권까지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합사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사례와 같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지금 먼저 85쪽을 보면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일반 채권이 아니다. 조합이 가압류 채권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되는 일반 채권으로 생각하지 마라. 미사일과 같이 유치권은 미사일같이 채권은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은 끝까지 쫓아. 유치권은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다른 유치권자가 가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사일이 됨을 알아야 한다. 미사일이라는 건 뭐예요? 유치채권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거야. 아파트는 있어서 내가 세금은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도 내가 다 내네. 그런데 실제 사용을 못하니까 뭐겠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생각하지 마라.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 2011 다 35593 판결, 대법원 2010마 1059 판결 내용을 참여보면 최근 들어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가지는 채권액, 분양대금 미납과 지연이자 등을 담보로 채무자의 주택의 채권 가압류하고 배당 요구함과 동시에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간과하고 낙찰받은 사례가 있다. 물론 이들은 입찰 보증을 모수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례는 유치권자가 유치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유치권 경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유치권자가 유치채권에 의해서 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유치채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그 유치채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유치채권에 의해서 형식적 경매를 넣게 되면 소멸되죠. 그렇지 않은 한 유치채권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일반 채권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거기서 일반 채권을 배당받고 미배당금은 이제 미배당금을 줄 때까지 주택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강제 경매 신청했다고 해서 유치채권에 의해서 경매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자. 그렇지만 유치채권에 의해서 형식적 경매를 넣었을 때는 그건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 경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유치채권을 권한소송을 판결해서 확정된 판결문 갖고 일반 채권을 강제 경매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유치채권하고 별개란 말이죠. 물론 전액 배당받았다면 소멸되는 거죠. 혼동으로. 조합이 강제경매 신청 후 이렇게 조합이 일반 채권으로 유치채권을 갖고 권한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 신청 후 미배당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런 판결 내용이에요. 그 사례가 이거예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이게 그 재건축 아파트인데 여기 조합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배당금을 이 아파트는 감정가 6억 2천만 원이 평가돼 제4차 경매 기일에서 피고가 3억 8천만 원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고 이 금액이 낙찰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액 4억 8,880만 8,049원에서 원고가 강제경매 배당받은 요거를 제한 3억
16만 8,54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조합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패소했어. 왜 그러냐? 조합이 낙찰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왜냐면 이 조합이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유치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대항력은 있지만 엄밀히 채무자는 최초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미납한 그 조합원 분양권자가 채무자이지 새로운 매수인에게는 채무자임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 이제 이 사람이 내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조합을 상대로 해서 강제명령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해서 강제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회복해달라는 유치권자로서 나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를 다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조합이 승소했어요. 조합이. 결국 뭐냐면 점유를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낙찰자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 지금 이걸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재판이 한 2, 3년 동안 간 거예요. 이 원고 측, 즉 조합 측의 그 변호사도 한 5, 6명이 붙었고 이쪽 이게 굉장히 큰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이 있기 전에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해서 대신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라는 이 성립되냐 안 되냐가 설왕설랑했어. 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거예요.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신해서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이 대신해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납부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지연 이자까지 모두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판례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 가압류를 조합이 했다. 그럴 때는 그 가압류는 유치권이요. 무서운 거죠. 미사일처럼 끝까지 간다. 또 가압류 채권이 임급 채권일 때는 무서워요. 최우선 면제금이죠. 가압류 채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조합이 아닌 다른 유치권자가 가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채권이 임급 채권으로 채권을 가압류하다든가 또는 아까 유치권으로서의 가압류했다. 이럴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 낙찰자가 부담한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해서 몇 푼 못 받아요. 미배당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밖에 없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 가압류 채권일 때 무조건 그것이 임금 최우선 면제로 가압류냐 아니면 유치권으로 가압류냐 이걸 잘 판단해라. 이번에는 상가 임차인이 잘못된 배당 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예요. 이거는 일산에 대화 오토를 운영하는 김아무개 상가 임차인이 3번에 거쳐 임대차 계약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갱신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고 권리신고는 2차 계약서로 배당 요구, 세 번째 갱신된 계약서로 배당 요구했다. 권리신고는 2차로 했고 배당 요구는 세 번째 갱신된 계약서로 배당 요구했다. 1차와 2차 계약서로만 배당 요구했더라면 전액 배당 받았을 텐데 확정일자가 없는 3차 계약서로 배당 요구해서 배당에서 배제된 것을 배당에서 됐는데 이 상가 임차인이 선순위로 대항력 있는 임차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요 1층에 김아무개가 사업자 등록은 2003년 12월 30일 날 보증금 3천에 월세 125만 원이요. 확정일자는 2008년 4월 12일 때문에 이게 왜냐면 1차, 2차, 3차이기 때문에 3차 확정일자 갖고 배당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순위배당에서 배당금이 이제 한 푼도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낙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요거는 요 사람들은 이거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까 소액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4,500일 때 1,350 받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6,500일 때 2,200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요
보증금만 갖고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한 거죠. 근데 소액 임차인을 계산할 때에는 상가 임차인은 이 보증금만 갖고 소액 임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환상 보증금 갖고 간다. 환상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이 3천만 원 더하기 월세가 125만 원. 125만 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요게 1억 2,500이에요. 여기다가 3천원만 원 빼니까 1억 5,500이 될까. 이 사람은 이제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를 받지 못하는데 소액임차 최우선 받을 거라고 판단해서 입찰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낙찰받고 그래도 운이 좋은 게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된 데 봐서 요 1층이 임차인이 한 푼도 배당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일자가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면 되냐고 해서 본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은 1차, 2차 때 확정일자 받은 게 있을 거다 확인해봐라 했더니 1차에 확정일자 받은 거 있더라고. 이렇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잘못했을 때는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정. 그래서 정정해서 배당요구해서 이제 이때 2003년 10월 30일 확정일자 갖고 다 받을 수가 있었죠. 빨라가지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가 5월 10일 날 있다. 근데 이전에 그 3월 10일 날 갑 상가 임차인이 그 사업자 등록하고 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때의 보증금은 환상 보증금이 3억 원이나 3억 원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뭐냐면 7월 10일 날 날짜도 쓸까요? 2010년 1월 10일에 했고 이거는 2011년 5월 10일 요거는 2012년 1월 10일 날 이렇게 얼마를 증액했냐. 갑 상가 임차인이 증액을 얼마냐면은 3억 5천만 원을 증액했다. 5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럴 때에는 이 증액한 보증금은 배당 요구하고 이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권리신고할 때 대부분 이제 이 1차에 증액하기 전에 확정일자하고 증액 후에 확정일자 갖고 배당 요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증액한 3억 5천만 원을 갖고 확정일자 갖고 하다 보니까 배당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선순위니까 낙찰자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배당 요구를 이거랑 원래는 이거랑 이 확정일자를 두 개를 동시에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배당 요구하고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 이거는 소멸되는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는 대항력을 주장해서 나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소멸되는 거니까 배당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사표시 없이 나는 원래 이거랑 다 갖고 배당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잘 몰라서 이거 갖고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기일 전까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배당 요구하면 배당기일에 이제 그 배당표가 정정이 돼서 이거 갖고 배당 받고 이거로 2차 배당 받고 이건 못 받으면 소멸, 이건 못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도 대하고 또 그 카세트 같은 경우도 이거 갖고 배당 요구했는데 이거하고 배당 요구를 같이 다시 정정함으로 인해서 최초에 계약한 확정일자 갖고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이제 낙찰 받고 나가지고 이 임차인을 인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가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길 전까지 이거로 배당 요구하게 되면 이 확정일자가 빨라서 거의 전액 배당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낙찰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당이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이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이게 바로 특수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2010년 1월 10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의 상가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주장하고 증액된 요 2012년 1월 10일에 증액한 5천만 원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정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낙찰 소멸되는 거지만 대항력에서 이 사람 내보내지 못해요. 물론 이 감액된 배당이 소멸된 금액만큼은 추가로 임차보증을 이제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겠죠, 낙찰자가. 자, 이런 경우를 이런 사례가 있을 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다음에 한번 또 사례 볼까요? 우리가 이게 이러한 상가 임차 같은 경우는 주택은 보증금만 갖고 소액 임차를 계산하지만 상가는 최우선 변제금도 환산 보증금을 한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엔 잘못 만난 물건에서 무효로 매각 결정을 취소한 탈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가끔 보면 내가 물건을 잘못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실제 사례고 제가 실제 탈출시켰던 사례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왜냐면 남한산상에 94억짜리 임야죠. 이 물건은 남한산상에 있는 94억이 넘는 임야가 16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개발하면 큰돈이 된다는 지인이 소개로 낙찰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쓸모없는 임야라는 것을 알고 입찰보증금 15억 1억 5,826만 6,400원을 포기해 재매각 절차에 진행되었으나 재매각 절차에서 무효를 원인으로 매각 결정 취소해서 입찰보증을 반환받은 사례죠. 필자가 반환받아 주었지만 경매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물건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사례다는 거죠. 남한산상에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거죠. 94억인데 18억 8천에 낙찰받고 이때 입찰보증은 1억 5천 826만 6천 400원 이렇게 이거 입찰보증금 했어요. 이거를 딱 이 18억 8천에 94억짜리를 이 남한산성이 왜냐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역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네스코가 등재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94억짜리 이걸 사면은 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해서 이게 낙찰받았다고 18억 8천에 낙찰받고 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대구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강남역에 와가지고 이 한우를 정말로 그 배가 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잔금을 못 치르는 거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겨. 왜냐면 이 물건을 누가 대출해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잔금을 납부 못 하겠다고 이제 그 울상을 짓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1억 5,800만 원을 손해를 보겠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세금이 한 3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일반 채권으로 강제하게 맺는 거야, 이거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무효예요, 이거. 근데 법원에서 무효로 해서 경매를 취소했는데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효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1억 6천 정도, 1억 5,800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그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무효로 취소해야 된다.